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색 이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빠르게 경제 소식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에코프로 임원 매도 소식. 최근 며칠간 조금 잠잠했던 에코프로, 그리고 이 와중에 에코프로 등의 임직원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날 에코프로 경영관리 본부장인 1900주를 팔았다고 하며, 그리고 에코프로 말고 에코프로 BM도 계열사 임원들이 에코프로 BM 주식을 1만 주 넘게 매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 매도 나온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시장에 영향은 주지 않겠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바로 이거죠. 과거부터 임원들의 매수는 매수 신호, 매도는 매도 신호로 강력한 증거로 해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밖에 있는 우리는 그 회사의 현실이나 아니면은 정확한 정보 그런 거를 알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당연히 존재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그게 또 일반 직원이 아니라 임원이라면은 야, 이거 이 사람이 팔았으면은 고점의 증거 아니냐, 요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물론 과거부터 이러한 신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미친듯이 떨어집니다, 이런 적은 거의 없었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서 보면은 아, 그때 그랬지, 결국 그때가 그 신호였구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대표적인 갭이 뭐가 있죠? 맞습니다. 카카오가 있었죠. 먹튀 논란,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에코프로 임원이 바보일지, 아니면은 이번에도 아, 역시 이게 매도 신호였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지 나중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블랙록, 금리 2회에서 3회 추가 인상해야 된다. 요즘 시장 분위기는 한 번 올리고 말겠지, 이러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두 번에서 세 번 올린다는 거는 야,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왜 그랬나 보도록 할게요. 미국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가 인플레가 끈질기다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가 둔화가 되는 건 맞는데 4% 아래로 떨어지기는 어렵고, 결국은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물론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주장을 한 거라서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만약에 지금 고민을 딱 해봐도 연준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두 번에서 세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최근 들어 증시 분위기가 좋았던 거,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반납할 가능성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연준의 또 연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나 그렇게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거는 절대 매도 사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결국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게 맞고, 혹시나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단기적인 흔들림으로 끝날 확률이 높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크게 걱정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 혹시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미국이라든지 거기서 마이너스 3%씩 빠지면서 경기 침체 리스크가 터진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조금은 심각하게 우리 비중을 좀 많이 줄여야 되겠는데, 이런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부동산이 위험하다. 최근 중국의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 붕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전세가 뭔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만약 여기가 또 헝다처럼 터지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또 중국 증시 하락 트리거가 되고, 그게 또 전 세계로 퍼질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와중에 중국은 경기 회복을 낙관하고 있고 5%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진짜로 터질지는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반 전이죠. 헝다 때 그때도 느꼈지만 위기라는 게 쉽게 오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느꼈죠. 결국은 별일 없이 지나갔었고, 그리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네가 알아서 다 해결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1분기 GDP가 4.5%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예상치는 4% 내외였는데 크게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위드 코로나 덕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중국 부동산 위험 리스크, 그게 그렇게 클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뷰는 계속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미국보다 중국 증시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철강주, 해운주, 화학주, 중국 ETF 등등등
그리고 오늘은 마침 또 화장품에 관련된 아니면 중국 소비에 관련된 그런 기업이 좋았죠. 이런 기업을 조금 담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경기 침체 전조 신호. 자, 오늘은 뭔가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고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은 아쉽지만 안 좋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디젤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디젤을 어디다 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화물차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화물차가 많이 돌아다니면 많이 쓸 거고 적게 돌아다니면 적게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요게 남아돌고 있다는 거, 디젤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는 화물차가 돌지 않는다는 소리고, 그리고 그 말인즉슨 뭐야 경제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시원찮다는 거겠죠. 그래서 숫자를 한번 보자면은 디젤 수요는 전년비 2% 감소할 전망이고, 이는 코로나를 제외하면은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디젤의 수요 감소는 경기 침체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올 3분기, 4분기 그리고 또 뭐 연말 이때쯤 되면은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단기 충격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서 오늘 1차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건데요. 내년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자, 과거에 저 기리시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했을 때 그때 그 나라 시급이 10,000원이 넘는 걸 보고 야 대박 금방 부자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게 벌써 한 8년인가 9년인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도 얼마 남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노동계는 1.2만 원을 제시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과연 내년에 10,000원이 넘을지 시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스페이스X 스타쉽 어제 발사한다고 했는데 결국 연기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갑자기 카운트다운이 40초에서 멈춘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발사하기 직전에 부스터 시스템에 가압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결정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는 언제 발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4월 중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스타쉽은 역대급 로켓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1단, 2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큰 크기라고 합니다. 결국 이 녀석을 개발하는 목적은 화성 이주라고 하는데 당연히 뭐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죽을 때쯤이면은 화성에 여행 가는 그런 사람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이오에 좀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mRNA 암백신 나오나 AACR에 따르면은 MSD와 모더나가 공동 개발하는 암백신 이상에서 환자의 78%가 18개월 뒤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재발 위험도 현저히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다고며, 그러니까 효과가 뭐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암 백신은 환자 맞춤형으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환자 한 명당 백신 개발을 하는데 약 6주에서 7주 정도가 걸렸다고 하네요. 물론 아직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모더나 주가는 오히려 8%나 급락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거를 개발하려면 여전히 긴 시간이 남았다며 그때까지 수익성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어서 모더나의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그런데 뭐 주가를 떠나서 나중에 진짜 이게 개발이 되면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현대차 IRA 전기차 보조금 제외. 자, 이 소식 때문에 오늘 현대 기아차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주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미국 재무부의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16개가 있는데 여기에 현기차가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만 이 와중에 미국이 발표했는 수량이 예상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기차는 어차피 우리도 못 봤는데 쟤네도 못 봤네, 그러면 쟤네랑 경쟁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해석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했지만 앞으로 또 계속 쭉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현기차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구글 검색 엔진 마기가 온다. MS 빙의 대항마가 드디어 온다고 합니다. 바로 구글에서 챗봇을 결합한 마기를 5월에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원래 구글 입장에서는 챗봇이랑 검색 엔진이랑 결합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빙으로 바꾼다 이런 소식이 나오자 구글이 화들짝 놀라면서 어제 주가도 2.6%나 하락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구글에서도 이러한 발표를 한 게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다만 전 세계에 바로 푸는 게 아니라 일단 미국에서만 시작을 하고 천천히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조금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 주가가 떨어져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보통 이때까지 우리가 주식을 공부하다 보면은 미국 땡땡땡 때문에 한국 기업이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걸 정말 많이 봤죠.
그런데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알파벳의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보니까 야, 삼성전자의 힘이 그래도 작지 않구나, 크긴 크구나 라는 걸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히 국뽕이 조금 차오르네요. 다음입니다. 에코프로 포스코. 2차전지의 열기가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가 에코프로에서 포스코 그룹주로 넘어가는 모습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데요. 진짜 그 누구도 4월이 포스코의 달이 될 줄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의 시총이 엄청나게 급등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78%나 급등을 했다고 하며 오늘 또 마지막에 윗꼬리를 내긴 했지만 그래도 급등하는 걸 봤을 때 이거 추가 상승 나오면은 곧 100% 달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네요. 그렇다면 포스코가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단순 우리가 알기로는 철강주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2차 전지 관련 산업의 매력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리튬, 니켈 등 2차 전지 광물 자원은 물론이고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 생산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냥 단순 철강주가 아니라 2차 전지 관련 기업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겠죠. 또한 이 와중에 철강 업황마저 좋아지고 있어서 이렇게 기대감이 터져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SM 가수가 위버스에 입점한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위버스는 하이브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 하실 분들이 당연히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SM은 당연히 버블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제 이 소식이 나오면서 디어유라는 기업이 하락하는 모습을 잠시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SM 측의 설명으로는 버블은 유료 1대1 대화형이고 위버스는 무료 공개형 소통 플랫폼이라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SM이 이렇게 하이브로 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지난번 그 인수대작전 있죠. 그때 플랫폼 협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 협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위메이드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죠. 자, 아마도 신작 나이트크로우가 당장 다음 주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요즘 들어 위메이드 소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게임 나이트크로우의 예약자 규모가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150억 쯤의 대규모 마케팅비를 책정한 바 있기에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이트크로우 말고도 올해 출시하는 게임이 많다고 하는데요. 야구 게임 R1B, 그리고 퍼즐 게임 프로젝트 M3, MMORPG 미래의 전설 2 등 요런 게임들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위메이드 그리고 다른 게임주 요즘 훈풍이 조금씩 불어오고 있는데 꼭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 지나다 보면은 또 중국에서 판호 개방이 나왔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다음입니다. 요즘 마약이 난립니다. 이거는 진짜 문제예요. 이거는 좀 나라에서 나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특히 요즘 청소년 마약이 심각하다고 하며 지금 현재 마약 사범은 전년보다 30%가 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올해 마약 사범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 빨리 해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가장 먼저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TSMC의 실적이 아쉽다고 합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도 실적이 꺾였다고 하는데요. 약 4년 만에 월 매출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삼성전자와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해서 매출 1위는 지켰다고 합니다. TSMC는 22조, 삼성전자는 15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호재 소식이 하나 올 수 있다고 한데요. 이러다 보니까 TSMC도 투자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 방법은 신공장 건설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출 예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TSMC가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은 사실상 뭐 감산이랑 비슷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업계는 또 환호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이 저축 계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축 계좌를 들면은 4.15%의 이자나 준다고 한대요.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바로 애플이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 계좌를 실제로 내놨으며 골드만삭스와 협력해서 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개설은 뭐 다른 나라는 안 되고 북미에서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플이 결국 금융 서비스를 바탕으로 또 한 번 더 성장하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참고로 15년 거의 한 8년 전입니다. 그때 애플 금융 서비스 비중은 10%밖에 안 된데 지금은 20%까지 올라왔고 이번 저축 계좌를 통해서 더 높아질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애플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겠네요. 오늘의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LG 디플의 흑자 전환이 이르면 4분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KB증권은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2만원으로 제시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4년부터는 OLED 사업 부문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하니까 하반기부터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2년간 큰 폭의 적자를 만들었던 LCD TV 패널 사업, 요 녀석도 종료가 되면서 대규모 적자가 사라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LG 디플 주주분들은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미반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인공지능 수요 증가에 맞춰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표가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 자, 한미반도체는 앞으로 메모리 업체 HBM3 증설 장비 투자가 본격화되는 것에 수혜가 기대가 된다고 하며, 그래서 결국 앞으로 한 매년 15% 정도의 성장을 할 것 같은 한미반도체, 내년 예상포는 현재 18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 조금 주가가 올라서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는데, 혹시나 이게 부담스럽다면은 관종에 넣어놓고 미리 공부를 해놓고 나중에 기회를 주면은 그때 사는 방법도 있겠죠. 리포트 중에서 특히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그런 리포트는 그만큼 좋다는 소리니까 꼭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최근 들어 리츠가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야, 뭐야, 벌써 리츠가 반등할 시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올해 상장한 리츠 두 개, 하나리츠와 삼성 리츠가 5,000원대 가격에서 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리츠가 선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관의 폭풍 매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개인의 물량을 전부 다 받아내고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리츠를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평가일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일단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있으나 앞으로 나타날 금리 하락 시기 언젠간 오지 않겠습니까? 한 1년에서 2년 안에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5%가 넘는 배당을 주는 이러한 리츠주의 힘이 당연히 늘어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 사고 있는 거는 단기 몇 개월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향후 1년에서 2년 길게 보는 투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리츠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